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에 부딪히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머릿속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언을 구하고 책을 읽고 누군가의 경험담을 들으며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찾는 그 해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해답 중에서도 단순하지만 놀라울 만큼 강력한 9가지 생각을 풀어보려 합니다. 이 9가지는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이 많다는 저거라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려 하지만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생각은 점점 얽히고 그 덩어리가 커져 불안과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적는 것입니다. 종이에 생각을 그대로 옮기면 눈앞에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내일 발표가 잘 될까 하는 막연한 불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냥 두면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어쩌지, 내 인생이 망하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걱정이 번집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으면 발표 준비 부족, 자료 정리 미완료, 연습 필요처럼 구체적인 항목으로 변합니다. 막연한 불안은 손 뗄 수 없지만 구체적인 문제는 하나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적는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 머릿속 혼란을 구조화하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잠이 안 온다는 일거라입니다. 불면의 가장 큰 원인은 몸이 아니라 머리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뉴스와 SNS를 소비하면 뇌는 절대 쉴 수 없습니다. 책을 읽는 건 뇌를 휴식 모드로 바꿔줍니다. 특히 종이책이 좋습니다. 화면이 아니라 종이를 바라보면 눈과 뇌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춥니다. 단 너무 흥분되는 스릴러나 깊이 생각해야 하는 철학책은 피해야 하고 대신 가벼운 에세이나 편안한 이야기, 감성적인 시집이 좋습니다. 읽다 보면 문장이 부드럽게 머릿속을 흘러가고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책을 읽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책은 단순한 지식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천천히 잠으로 인도하는 다리입니다. 세 번째, 결정이 어렵다는 걸어라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책상에 앉아 더 깊이 고민하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수록 생각이 더 막히고 머리가 더 무거워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는 같은 자극을 받으면 같은 회로만 돌게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결론이 나올 수 없습니다. 걸으면 몸이 움직이며 뇌로 들어오는 자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기, 빛, 바람, 거리의 소리, 이런 것들이 뇌의 회로를 새롭게 연결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걷기만 해도 창의성이 6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걸을 때 생각이 정리되는 경험을 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머릿속이 꽉 막혔다면 한번 밖으로 나가 15분만 걸어보세요. 결정의 실마리가 놀랍도록 빨리 풀립니다. 네 번째, 무기력하다는 시작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욕이 생기면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시작하면 의욕이 생깁니다. 무기력은 오래 멈춰선 자동차와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시동이 점점 더 걸리지 않죠. 작은 행동 하나가 시동을 겁니다. 설거지 하나, 책 한 페이지, 운동 5분, 이렇게 사소한 행동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행동은 동기를 만들고 동기는 더 큰 행동을 만듭니다. 저도 무기력할 때는 한 줄만 쓰자고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이 문장이 되고 페이지가 되고 결국 원고 한 편이 완성됩니다. 다섯 번째, 목표가 어렵다는 굳게 믿어라입니다. 목표가 어려워 보일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목표와 나 사이에 두꺼운 벽이 생깁니다. 하지만 믿음이 먼저 있어야 노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아니라 방법을 찾게 만드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을 완주하겠다고 믿으면 훈련 계획을 세우고 식단을 바꾸고 몸을 단련합니다. 반대로 못할 거라 믿으면 아무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 집중이 어렵다는 명상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중이란 억지로 잡아당겨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산만함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명상은 숨을 고르고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단 5분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도 머릿속 잡음이 줄어들고 필요한 일에 몰입할 힘이 생깁니다. 명상을 매일 조금씩 하면 뇌가 불필요한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근육이 생깁니다.
7번째 포기 마렵다는 한 번 더 해라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진짜 한계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일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변화가 오고 그 변화가 결국 성취로 이어집니다. 운동선수들이 마지막 한 세트에서 근육이 성장하고 작가들이 마지막 한 줄에서 글이 완성되듯 포기 직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8번째 밉다는 용서하라입니다. 미움은 결국 나를 묶는 사슬입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에너지가 회복되고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9번째 아무 일이 없다는 감사해라입니다. 우리는 큰 성취나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 하지만 사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가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픈 곳 없이 눈을 뜨고 밥을 먹고 걸을 수 있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순간 삶의 만족감은 훨씬 커집니다. 이 9가지 생각은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복잡할 땐 적고 불면일 땐 읽고 결정을 못하겠다면 걷고 무기력하면 시작하고 목표가 어렵다면 믿고 집중이 안 되면 명상하고 포기하고 싶으면 한 번 더 하고 밉다면 용서하고 아무 일 없을 땐 감사하는 것 이 간단한 실천들이 모여 인생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